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 한국에게 있어 독도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의 영토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 석유 매장량의 3분의 1이 넘는 1000억 배럴이 달하는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인데요. 한일 대륙붕 협정에 따라 7광구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서쪽에 있는 약 82,000제곱킬로미터의 마른 목골 지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면적이 약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이 해역에는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5,800조 원에 달하는 13년 예산에 해당하는 막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기에 역시나 우리 한국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이 이 지역을 절대 그냥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공동구역 개발 협정에 따라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이곳 7광구를 개발하기로 약속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일본은 개발을 멋대로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표면적인 개발 거부 이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들의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2028년이 되면 이 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에 이것을 노리는 게 아닐까 심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륙붕의 경계 기준에 대한 국제적 분위기가 예전처럼 대륙붕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별 거리로 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렇게 되면 2028년 협정이 종료되는 순간 7광구의 소유권은 우리 한국보다 일본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기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일방적으로 7광구의 서쪽에 16개의 요전과 가스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7광구의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매장층은 원유의 특성상 유체의 성질을 띠는데 시추 압력 등의 원인으로 석유가 주변 유전으로 흘러나가는 빨대 효과가 있습니다. 즉 중국이 7광구의 서쪽에 빨대를 꽂고 우리 한국의 7광구에 매장된 석유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2018년에도 계속 추가 개발이 진행 중인 제12기 시설물에는 해양 경비함용 대수상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헬기 이착륙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횡포야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외교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국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손에 넣는 것은 물론 주변 해상 교통로를 통제하려 들고 한국의 서해에 불법 어선들을 투입시켜 수산 자원을 싹쓸이해감은 물론 언젠가 한국은 손봐줘야 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중국은 훗날 이 지역에 강력한 항모 전단을 위시한 거대 함대를 파견해 7광구를 무력으로 손에 넣을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2030년대 들어 6척의 중대형 이지스 구축함들로 구성된 강력한 기동전단 3개를 가지고 항공모함까지 운용한다고 해도 그 당시 중국의 해군력은 여전히 우리를 압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것이 우리 해군 함정들과 공군기들에 탑재되고 남해와 서해에도 빽빽하게 배치된다면 중국 해군은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부터 중국과 일본의 강력한 미래 함대마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 한국의 절대 무기,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미국조차 요격할 수 없는 이유, 중국이 둥펑 21D, 둥펑 26과 같은 대함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는 데 열중하는 반면 더 발달된 미사일 기술을 가진 러시아는 여기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있어서 러시아는 활발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한국 또한 드디어 2023년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손에 넣을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한국의 국회입법조사처는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를 통해 우리 군도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 2000년부터 산학공동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0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군사 강국들이 앞다퉈 개발하고 있는 신형 무기체계로서 낮은 고도에서도 최소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및 유도 무기를 말합니다. 현재로서 확실히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또한 러시아, 중국, 미국 3개국 뿐인데요. 북한이 최근 화성 8형이라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지만 실제 속도는 마하 2.5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준입니다. 극도로 빠르게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서울에서 평양을 타격할 경우 불과 1분을 조금 넘기는 시간 만에 도달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속도를 자랑하기에 이 때문에 적이 제대로 대처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무기체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너무 빨라서 못 막는다, 이런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째, 탄도미사일의 글라이더 형태 활공체를 탄도에 탑재해서 발사하는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이 있고, 둘째,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고속 비행이 가능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2023년까지 우리 한국에서 비행 시험을 완료한다는 것 또한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한 무기체계로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이 그렇듯이 고체 로켓 부스터를 활용해 발사됩니다. 그 다음 100km 정도의 최대 고도까지 상승한 후 고체 로켓에서 활공이 가능한 글라이더 형태의 탄두가 분리되지만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탄두와 달리 곧바로 낙하하지 않습니다. 글라이더 형태의 탄두가 대기권에 재돌입하는 과정에서 60km 정도의 고도에 도달하면 갑자기 받음각을 형성하도록 몸체를 세운 이후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 시에 발생하는 충격파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에서 미끄러지듯이 튕겨오르게 됩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탄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비행 형태가 마치 서핑보드나 물수제비처럼 보입니다. 이 글라이더 형태의 탄두는 별도의 추진체계 없이 초고속으로 불규칙한 비행을 반복하며 날아가는데 이 같은 방식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방식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발사 지점과 표적 지점을 잇는 최단거리를 단순한 포물선 비행을 하며 날아가는데요. 그렇기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궤도 정점을 지나 낙하하기 시작할 때 미사일의 속도 및 고도, 방위를 정밀하게 추산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미래 탄도미사일이 어느 위치에 도달할 것인지 비행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고 최종 낙하 지점이 어디인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미 해군의 미사일 방어체계 MD로 대응에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혀 다릅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반 탄도미사일과 똑같이 발사되지만 100km 정도까지 상승한 후 분리된 탄두가 곧바로 급속 하강하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대기권 상층부를 따라 미끄러지듯 초고속 활공합니다. 그 덕분에 현존하는 기술로는 비행 경로와 낙하 지점을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탄두는 공력 제어용 날개를 장착하기에 어느 정도 완만한 선회 및 방향 전환이 가능한데요. 이 같은 회피 기동을 통해 부스트 글라이드 탄두는 적의 지대공 요격 무기체계 요격 가능한 영역을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현무2C 같은 최신형 탄도 미사일의 경우도 측 추력기를 장착해서 종말 유도 단계에서 어느 정도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스트 글라이드 탄두는 공력 제어 기술을 활용하기에 측 추력기를 쓰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세를 제어하는 데 있어 아주 용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바다에서 계속 움직이는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수상 전투함을 충분히 명중시켜 박살내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소 요격 고도가 60km까지 내려옵니다. 이 때문에 최소 요격 고도가 80km 이상인 SM-3 블록2A는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낮은 고도에서는 사드가 요격을 담당하고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 S-400이 요격을 담당하지만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를 우습게 회피해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말 단계에서 최종 요격 체계인 S-300PMU-1과 패트리어트 PX-3 요격 미사일이 단 한 번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미사일의 종말 단계 요격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의 속도는 최소 마하 5에서 최대 마하 20까지도 이르기에 이 짧은 순간 과연 대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운용을 위해 갖춰야 할 것들.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모든 부분에 있어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의 능력을 한참 뛰어넘는 최강의 무기체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활공 비행 시 연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사거리 또한 50%에서 100%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개발한 800km 사거리의 현무4 미사일에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탄두를 탑재해 극초음속 미사일로 개조할 경우 무려 1500km에 이르는 사거리에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무서운 미사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어쩌면 중국을 압박하는 미 해군 항공모함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무기체계는 동펑 21D나 동펑 26 같은 대함 탄도미사일 ASBM이 아니라 동펑 17과 같은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미사일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ASBM 개발에는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는 열과 성을 다하는 것, 미국이 뒤늦게나마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도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래 치명적인 무기체계로 자리 잡을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한국형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미사일이 2023년까지 개발 완료되면 추가 개발 과정을 거쳐 이 미사일에 여러 파생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무2C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현무4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지대지 미사일 및 지대함 미사일은 물론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같은 함대함 미사일로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 해병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칠광구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섬들에 지상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수 배치하는 것도 중국의 항모 전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듯합니다. 여기에 더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수직 발사대에 탑재하는 한국형 SLBM으로도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뜩이나 은밀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으로 수중에서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SLBM을 발사한다면 현재 상태로는 상대가 중국의 함대가 아닌 러시아, 심지어 세계 최강 미국이라도 이를 요격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우리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의해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미사일의 탄두를 핵탄두로 만들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이를 대함 미사일로 만들어 지대함, 함대함 버전으로 운용하고 공대함 버전으로 만들 경우 7광구를 노리는 중국의 항모 전단조차 모두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을 것이 기대됩니다. 다만 그들 또한 부스트 글라이더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을 벌써 개발한 만큼 이를 함대함 버전으로 만들어 무장하고 7광구를 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7광구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의 지상에서도 둥펑 17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각종 탄도 미사일로 우리 영토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도 누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적의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찰 및 탐지 수단을 우리 군에서도 함께 갖춰 나가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중국이 쏘아대는 수많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시급히 마련해야 될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